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세자도요. 사실은 이 암기 시험을 무척 힘겨워했다고 하네요. 누구냐면요. 바로 소현세자. 소현세자 암기 시험을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소현세자의 암송을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평소 새로 배울 내용을 날마다 몇 번 읽으시고 전에 배운 것은 날마다 몇 번 읽으십니까? 어우.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느낌이어서. 소현세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 배울 내용은 30여 차례 읽었고 전에 배운 것은 20여 차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 정도 한 50번 지금 읽었다고 한 거예요. 자, 과연 이때 소현세자의 스승 뭐라고 했을지 한번 보시죠. 반드시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예요? 네. 아니,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하루에?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잔소리 듣는 왕세자가 소현세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도요, 왕세자 시절에 선생님에게 하루 60에서 70번 정도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가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소 100번은 넘기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교육에서는 어릴 때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넘어서는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국정을 이끌 때 그때 신하들은 이미 사서오경을 다 암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검증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왕은 그들보다 학식이 높았어야 되고 덧붙이자면 저 100번이란 얘기는 당시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100번씩 외웁니다. 그런데 왜 왕세자께서는 100번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말이에요. 기본이 100번이네요. 맞습니다. 왕세자는 매일같이 정말 무한 반복으로 책을 읽고 또 읽고 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정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날 배운 범위 안에서 암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수유선자라도 영무여지 하이리니 뜻을 풀이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비록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임금이 간신을 두어 재물을 함부로 쓰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비록 유능한 신하가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거다.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거. 모두 이렇게 통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왕세자가 전날 배운 내용을 아주 잘 외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왕세자는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받는 암기 시험에 통과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했겠어. 다 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네. 이런 신하들하고 왕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왕이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암기 시험 말고도요. 왕세자를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생님 모두가 참석하는 회강. 자, 매일매일 시험 본 암기 내용을 잊지 않았는지 약 보름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 회강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중간고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우. 아까 봤던 거다. 오, 처음에 나왔던 거. 게다가
이게 왕세자를 긴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왕이었군. 맞습니다. 가끔은 이제 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탈출하거나 친동생이나 누가 있으면 야 네가 왕해라. 나는 나 안 된다. 왕 거부하시겠어요, 도현 씨? 아우 좀 바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1초도 망설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바로 거부. 난 편하게 살란다. 자, 이렇게 암기와 평가가 반복되는 나날을 조선의 왕세자는 보냈습니다.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암기를 업데이트해야 했겠죠. 자, 그런데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왕세자가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교양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 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 유계라고 불리는 이 6가지 교양까지도 익혀야 했습니다. 학문뿐 아니고요. 예체능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균형 잡힌 인물이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정을 마친 왕세자. 자, 이 침소로 돌아간 왕세자는 이제 뭐 했을까요? 근데 뭘 할 수 없지 않아요? 바로 잠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뭐 봐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다음날 있을 암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공부, 또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이 왕자들도 왕세자 같은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오, 그것도 궁금하다. 그죠? 왕세자 교육은요. 왕세자 단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물을 통으로 쓰고 20여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 교육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단 4명의 선생님이 왕자들과 그 왕자들의 아들, 손자까지 가르쳤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몸가짐을 정갈히 하며 지혜롭고 절도 있는 성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왕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했네요. 근데 왕세자에 비해 너무 지원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왕세자 교육하고 왕자 교육은 당연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왕세자 교육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왕세자 교육의 목표는? 왕. 그렇죠.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 이상적인 군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자들은 잠재적인 왕이 경쟁자잖아요. 그런 왕자들이 관직에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죠. 당연하죠. 왕위를 둘러싼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은요. 관직에 나가는 대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능력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명예직에 해당하는 자기와 녹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받을 수 있는 자기와 녹봉이 같아요. 그러면 공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학에 다니는 이런 왕자들을 저격해서 세종이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여러 왕자들이 종학에서 학습하고 있지만 날마다 유희를 일삼고 세월만 허비하며 끝내 효과가 없다. 조선의 왕자들에게 종학의 공부는 그냥 교양 수업 정도, 요 정도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왕세자의 수업 분위기와 어때요? 완전 다른 거. 완전 다른 네, 거죠. 천지 차이. 180도 다른 거죠.